자, 김건희. 지금 뭐 세간에서는 누가 부의원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센가, 네. 김건희 여사가 힘이 센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센 것 같습니다. 아, 아무리 그래요? 봐도. 왜냐하면 이제 다른 것보다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 공개하는 사진, 공식 사진입니다. 네. 대통령실 공식 사진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위치 선정을 보면 항상 김건희 씨가 가운데 있습니다. 아, 그건 물론 뭐 그것이 사진사의 실수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권력의 위치, 권력의 순위 문제는 보통 네. 통상적으로 뭐 방송이든 언론이든 뭘 통해서 표상돼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조직이 네. 당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진을 공개해야 되는데 네.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사진을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건 이명박 대통령이건 진보 보수 관계없이 네. 그런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용산 대통령실 안에 네. 김건희 씨의 역할이란 게 아주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선 전에 그 김건희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 최근에 그 디올백 관련한 예. 그 음성도 이렇게 들어보면 남북 문제도 본인이 어, 하시겠다고. 내가 하면 예.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네. 이렇게 지금 나서는 장면이 자주 목격이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내가인 것이고 음. 그다음에 관여하는 그 영역에 네. 대해서 이번 디올백 녹음을 보게 되면 남북 문제도 본인이 하겠다고 네, 하시는 네. 거거든요. 네. 남북 문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위 차원에서의 최고 음. 수준의 결정이 필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음. 이걸 문재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었겠죠. 또는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북쪽에서는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일반 시민 앞에 네. 사람 앞에 내가 남북 문제에 나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외교 국방 대북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네.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공공연하게 표출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공식적인 권력설 1위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씨가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이제 국회가 특검법을 발의를 하게 되는 건데 이 김건희 특검법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살아있는 권력 수사란 걸 가지고 네. 또 그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실제 그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체포하고 구속하고 수사를 해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냐? 그럼 그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뭐 이름이 바로 거론되겠죠. 네.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공범들은 네.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네. 또 1심 재판에 김건희 씨의 계좌가 확인되었다는 것, 김건희 씨의 계좌가 활용되었다는 증거가 다 제출되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뭐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검찰이 어떻게 이런 검찰이 있을 수 있는가? 네.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뭐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네.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10개를 사 먹었다는 이유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형국인 네. 거죠. 네. 이런 차별적 수사와 차별적 기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검찰이다. 저는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수뇌부가 네. 비유를 하자면 조선시대로 비유를 하자면 네. 중전 마마를 눈치 보고 있는 환관 노릇을 하고 있다. 저는 환관 검찰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아하. 살아있는 권력을 뭐 수사를 한다고 떠들었지만 지금은 환관 검찰로 움직이고 있고 네. 따라서 검찰 수사에 맡길 수가 없고 반드시 특검법이 필요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국회가 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28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뭐 경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V1을 어떻게 불쾌- V1에 대한 불쾌했다는 수사를 것도 나오고 말이죠. 자, 일단
그 지금 나오는 얘기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할 걸로 봅니까? 조중동이 그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고 음. 시행 시기를 총선 뒤로 미루라라는 네. 칼럼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사설과 칼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서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하고 네. 바로 이어서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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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거부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 네, 이것은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 또는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악법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거부권 행사한다는 게 분명하고 음,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단순히 김건희 씨가 수사되는 것만이 아니라 네, 그 관련된 김건희 씨의 친정에 대한 수사로 연결되겠죠. 네, 이런 도이치모터스 문제는 김건희 씨 친정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윤석열 정권 전체의 위기로 올 수 음.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시쳇말로 그냥 뭉개고 가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음.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악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 악법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의미는 뭘까요? 뭐 그 기자들과 대화 내용에서 네,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이 악법이라 한 이유는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된다 이런 취지인데 약간 황당하더라고요. 네, 황당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를 했던 네. 그런 각종 그 과거 특검법에서 다 브리핑을 허용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수사할 때는 브리핑이 허용되고 음, 그 조문을 그대로 넣은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네. 악법이다. 이거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네. 그 내로남불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말이죠. 민주당의 다음 스텝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옛날 얘기를 먼저 꺼내고 싶은데요. 네, 과거 박근혜 이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네, 당시 민주당 의석수가 음. 단독으로 200석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근데 당시 원내대표가 우상호 의원이었어요. 네, 네. 우상호 의원이 많은 노력, 그러니까 물밑 노력까지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네, 당시 이제 보수 정당 쪽의 사람들을 네, 데리고 와서 네, 박근혜 탄핵 소추를 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 그걸 다시 통과시키려면 200석이 필요하고 약 한 25석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국힘에서 네, 전 이번이야말로 민주당의 능력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아, 생각합니다. 네.